내년에 이제 뭐 몇 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교섭단체가 꼭 돼야 되겠어요. 단체. 이번 선거제도 개혁이 사실 내년 총선 전략이다. 진보 재편을 좀 하고 나눠지는 게 아니라 합쳐지고 잘 하려고 한다 하면 전통적인 지지층들은 결집이 될 것 같습니다. 정의당 지지율이 뭐 7% 이 정도 된다고 볼 때 단독 집권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중장기적 과제인 것 같고, 그래서 연정과 관련된 어떤 그런 방향이 하나 있을 테고, 어렵게 되면 당 자체를 심상정 정의당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지역구가 경기 고양 덕양갑. 덕양갑이고요. 네. 그다음에- 고양까지만 알고 네, 덕양을 네.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17대에서 재선 의원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개인적인 것부터 하나 가볍게 여쭤볼게요. 그 옛날에 이제 노동운동 좀 하시다 지금 정치하시는 건데 어떻습니까? 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좀 더 행복하신가요? 좀 더 힘드신가요? 어떤가요? 힘들죠. 왜 그때는 힘드세요? 이제 뭐 그 어떤 사명감에 충만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고, 그러니까 네. 그걸 갖고 밀고 나갔고, 그러니까 한 25년 노동운동을 했는데, 정치를 하면서는 뭐 그동안에 여러 차례 중요한 결정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마음이 흔쾌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뭐 좀 확신이 서서 이번엔 내가 꼭 대표를 해야겠다. 네. 그런 내면의 확신이 있어서 출마를 하게 됐어요.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일반 사람들 생각하는 거하고 좀 반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노동운동 하면 엄청나게 고생하는 사람이고 정치인들은 뭐 이제 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둘 다 해보시니까 그 반대더라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노동운동은 이제 초창기였고, 또 이제 그 젊은 나이에 네. 신념에 차서 그 많은 어려움들을 이렇게 그 열정 가지고 극복해 나갈 수 뛰어넘었죠. 있고. 근데 이제 정치는 역시 그 사람들을 예.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신념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뭐 구체적인 현실에 대해서, 또 사람들의 네. 이해관계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다 이것을 파악하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 무엇보다도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 없이 그걸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피곤하죠. 예. 지금 정당 생활은 몇 년째예요? 제가 2004년도에 이제 4년도 처음 17대. 예, 비례대표 네. 1번으로 국회 들어왔으니까 만 한 11년째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진보정당 하시면서 대표를 여러 차례 하시지 않았습니까? 뭐 제 호칭이 대표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이 권한을 행사하는 예. 대표는 한 번도 못 해보고요. 그랬던가요? 진보정당이 많은 우여곡절을 거칠 때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얼굴마담으로 예. 공동대표를 한 세 차례, 두 차례 했죠? 두 차례. 단독 대표는 별로 안 하셨던 한 거예요? 번도 못 해봤어요. 아, 그러시구나. 2007년도인가요? 그 무렵에도 2007, 8년 그 무렵에도 좀 대표를 제가 그때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나서요. 대표 그때는 제가 이제 17대 국회 때는 당직을 맡고 있지는 않았고요. 네. 다만 이제 대선 경선에서 제가 2등을 한 죄로 비상 당대표를 비상 딱 보름 당대표. 동안 맡았어요. 그래서 이미 규정된 상황에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예. 그 책임을 제가 져서 보름 비상 당대표하고 분당의 역사적 책임자가 됐습니다. 제가. 그때 책임지셨죠? 예, 지난 7월에 대표 선거가 있었잖아요. 이번에 네. 이제 그 젊은 피, 네. 제2세대 진보정당 이런 걸 구호를 내건 조성주 후보 바람이 꽤 셌잖아요. 네. 너무 다행스럽고 너무 감사하죠. 예, 한 17% 정도 득표를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의미가 뭡니까? 지금 뭐라고 해석을 하세요? 뭐 의미는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우선 뭐 저는 그 조성주 후보가 같이 나오게 되면서 또 호응을 많이 받으면서 우리 정의당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정당으로 이렇게 인식되지 않았나, 그 점을 뭐 내심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자칫 이렇게 뭐 저랑 노회찬 대표하고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좀 꿀꿀할 수 있었던 그런 예. 선거였는데, 뭔가 미래지향적인 그런 그 방향으로 우리 당이 뭐 어필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봐요. 뭐 젊은 정당의 대표 주자로 돼 있는데, 저는 이제
뭐 지도자의 나이가 젊어야 된다든지 뭐 인위적인 어떤 네. 그런 세대 교체보다는 끊임없이 새로운 생각 또 새로운 실천이 이렇게 넘나드는 당이 돼야 된다고 보고 제가 대표가 됐으니까 할 일은 이제 이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죠. 네. 예, 지금 그리고 뭐 권한을 주고 그 조성주 후보가 무슨 당직 하나 맡았죠? 무슨 정책연구소였나요? 저기 연구소 소장 네, 소장 됐습니다. 정책연구원이라는 네. 소장 맡았죠. 이제 연구소 네. 명칭도 이제 미래정치센터로 네. 바꾸고요. 그러면 결선 투표에서 조성주 후보 표들이 노회찬 후보한테 가지 않고 다 대표님한테 온 겁니까?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뭐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고요. 예. 그 이전에 아마 심상정표가 상당 부분 거기 아, 경유해서 왔다고도 볼 수 다시 있어요. 돌아왔다. 원래 아니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죠. 심상정 대표님이 50대 중반이시죠? 네. 노회찬 전 의원님은 이렇게 보니까 한국 나이로 60이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게 되시네요. 예, 뭐 굉장히 젊은 분으로 이미지가 그래서. 아 요즘 60 청춘이죠. 뭐. 뭐 또 그렇게 따지면 그렇기도 하고. 아니 유엔에서 저 청년 시기를 18세에서 65세까지 잡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지역구가 고양 덕양갑 네. 거기는 어떻습니까? 그 쉽지 않은 곳이잖아요. 지난번에 야권 연대를 이뤄서 당선되셨죠? 네, 제가 이제 두 번 출마해서 한 번은 예. 야권 연대가 안 돼서 3파전으로 해서 네. 치고 예. 한 번은 이제 야권 연대가 돼서 이기고. 아, 그렇죠. 네, 지금도 뭐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에서 좀 뛰고 있는 경쟁자들이 좀 뛰고 있습니까? 지금 뭐 거의 저희 지역구는 2016년 3월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쉽지 않네. 지금 두 분 이제 저랑 경쟁하실 것으로 예. 예상되는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님들은 전업 후보로 지금 뛰고 계시고 예. 저는 이제 당대표도 해야 되고 국회의원도 해야 되고 하니까 어떤 분들이시죠? 지금 그쪽에서. 새누리당은 뭐 저 정부 법무공단 이사장 했던 손범규 씨가 지금 예. 네, 손범. 그만두시고 전에 국회의원을 국회의원 한번 한번 했잖아요, 분이죠. 이제. 그렇죠. 예. 저랑 이제 두 번 붙어서 한 번 18대 때. 18대 때 그분이 이기고 예. 19대 때 제가 이기고 예. 그렇죠. 그리고 새정치연합에 누가 있습니까? 새정치연합은 지금 뭐 거기 지구당 위원장 하시는 박준 씨라고 계세요. 당직자 출신이네요. 네, 예, 예전에 네. 당직자 출신, 민주계. 예, 그럼. 자, 그리고 대표님은 이제 본인의 지역구도 중요하지만 네. 정의당 당 차원에서 또 선거를 총 지휘하셔야 될 책임이 있는데요. 그 지역구 의원들 많이 좀 나가십니까 이번에는? 지금 비례대표가 대부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서기호 의원님이라든가 김재남 의원님이라든가 박원석 의원님 이런 분들 지역구로 나가십니까? 저희 이제 뭐 지금 현역 의원들, 예. 전직 의원 및 대표단, 네. 그리고 전직 뭐 단체장 이런 분들 뭐 전면에 서야 돼요, 그렇죠? 저는 지역구로 다 나가시는 거예요. 네, 그 제가 작년부터 막 쪼아대가지고 지금 이제 의원님들 5분은 다 지역을 정하시고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회찬 의원님은 원래 노원이었다가 지금 동작에 출마하시는 아직 안 정해졌나요? 제가 만나 뵀는데 네. 추석 이후에 추석 이후에 결정하겠다. 결정하시자고 그렇게 예. 최근에 만난 사람들은 다 뭔가 굉장히 고민 중인 것 같다고 그렇게 전해 주더군요. 개봉 막두입니다 지금. 네. 그럼 지금 현역 의원이 지금 5석인가요? 5명. 예. 5명이죠. 그러면 내년에 이제 뭐 몇 석을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내년에 교섭단체가 꼭 돼야 되겠어요. 전체 네. 20석 이상. 네. 예. 뭐 많은 분들이 뭐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뭐 저는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고 예. 저희 당 정의당으로서는 최악과 또 최선의 공간이 다 열려 있는 선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 지역구하고 비례대표 비율은 대충 어느 정도 지금 목표치로 두고 계십니까? 뭐 아무래도 비례 쪽에 좀 더 많고. 공간이 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그래서 지금 선거제도 뭐 잠깐 눈 돌리면 계약될까봐 제가 거의 불침번 쓰고 있다시피 지금 하는데 비례대표 축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뭐 주장하고 축소는 계시죠?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제가 그 문재인 대표 만나 뵙고 그렇게 말씀을 예. 드렸어요. 그 뭐 총선 걱정도 하시고 그래서 통합도 어려울 테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뭐 저도 그렇고 우리 당도 그렇고 통합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17년 정권 교체는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럼 내년 총선이 문제인데 지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님들이 이제 정의당을 보시는 눈초리가 별로 좀 불편하시죠. 왜냐하면 뭐 당선도 안 될 텐데 또 나와가지고 어렵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 인식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제 큰 당은 당익이 중요하고 뭐 작은 당은 당익이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대표들끼리 좀 합리적인 협력 방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알겠습니다. 이번 선거제도 개혁이 사실 내년 총선 전략이다. 총선 연대 전략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선 말이죠. 정의당의 지금 당 지지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론조사. 아직은 이제 그 제가 대표 내고 나서 네. 조금 이렇게 조정기에 들어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박근혜 대통령 팍 이번에 지지율 취소할 때는 네. 갤럽에서 4% 나왔다가 또 뭐 어떤 다른 높을 때는 여론조사에서는 6.7%가 같은 시기에 나오고 또 높을 때는 7%까지 가고. 네. 궁금한 게 말이죠. 통합진보당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해산한 다음에 이 정의당 지지율 변화 같은 건 좀 어떻습니까? 저희가 2년 동안을 1, 2%에 머물렀었어요. 네. 저기 나이 3년 차인데 네. 그리고 이제 통합진보당 이후에 3% 정도 좀 올라갔군요. 네, 올라갔어요. 네, 미미하게 올라갔습니다. 흡수를 좀 한 거네요, 그러면은. 흡수라기보다는 뭐 이제 없으니까 네. 없으니까 이제 양당 갖고 안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그런 관심을 분들이 관심 어떤 가지고. 제3의 선택지로서 네. 정의당. 그런데 궁금한 게요. 그 전에 이제 통합진보당을 지지하셨던 분들이 지금 여론조사 같은 걸 하면 지지하는 정당 없다. 이쪽으로 머물러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뭐 새정치연합이나 정의당 쪽으로 좀 이쪽으로 응답들을 하고 계신 건지 그렇게까지 전문적인 조사는 아직 나온 게 네, 없더라고요. 아직 저희는 이제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네. 어떻게 보세요? 진보- 그래도 현장에 계시니까 직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지지층들 그동안의 진보정당의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실망하거나 상처받거나 유보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쳐다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래서 유보하고 있고요. 이제 뭐 진보 재편을 좀 하고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합쳐지고 네. 그리고 저희 당이 조금 뭐 제대로 좀 정신 차려서 잘 하려고 한다 하면 전통적인 지지층들은 결집이 될 것 같습니다. 결집이 그리고 될 이제 것이다. 일반 시민들에게는 이제 저희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이제 답을 내놔야 된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지금 이제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뭐 네. 정의당, 진보정당은 정규직 대기업 뭐 대변하는 정당 이렇게 이미지가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노동자들의 어떤 그 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연대 전략이라든지 큰 전략을 좀 내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또 이게 뭐 외교, 안보, 국방 이런 쪽은 아예 문외한이다. 그래서 반쪽짜리 정당, 기본적으로 권력 의지가 없는 정당 이렇게 인식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측면을 이 두 가지에 대한 그 물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답할 생각입니다. 네. 그거와 이제 연관지어서 이번엔 대표 출마하실 때 공약으로 섀도우 캐비넷 운영하시겠다 네, 네, 그랬잖아요. 네. 이게 어떤 그런 것과 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재영에서 각 정책 전문가들 지금 어떻게 좀 성과가 있어요? 지금 이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정책 전문가라기보다는 이제 정치인들을 좀 제대로 키우겠다는 생각이고, 네. 이게 이제 뭐 제3당으로 계속 있으니까 이게 주변 정당으로 체질화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우리 내부도 이게 뭐 한 구퉁이에서 자족적으로 이렇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면 보수 정부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 혁신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이렇게 그러면은 보시면 좋을 것 그 같습니다. 군사평론가 김종대 씨 네. 여기 이제 돌직구 출연했다가 한 이틀 뒤에 이제 그러셨어요? 정의당으로 영입됐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1호인가요? 그러면은 섀도우 캐비넷? 이제 섀도우 캐비넷은 국감 이후에 10월 한 중순경에 네. 한 7, 8개 부처를 띄울 같이 생각이고요. 발표를 할 생각이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김종대 선생님은 뭐 국방부 예비장관을 내정해 놓은 상태죠. 그 섀도우 캐비넷 그러니까 장관 후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다는 겁니까? 예비장관으로 이름 지을 예비장관으로 겁니다. 섀도우 예. 섀도우 캐비넷 자체가 원래 예비 그렇다는 내각이니까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그 제1야당이 아니기 때문에 뭐 바로 본래적인 어떤 의미의 예비내각 제도를 그대로 운영할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뭐 과감하게 그렇게 그 네. 추진을 해서 대한 권력 작지만 네. 이 종자는 대한 권력을 지향해서 간다는 것을 좀 분명히 해나갈 생각이고 그러려면은 이제 예비장관 이름까지 주려면 우습지 않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부 장관 후보자 누구, 네. 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누구 이런 식으로 물론입니다. 발표를 예, 한다는 예, 겁니까? 예. 그것도 그렇고 그 명칭부터 네. 그다음에 그 내부 구성, 예를 들면 뭐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국민건강복지부로 할 건지 생명복지부로 할 건지도 고민 중에 있고 복지 영역이 워낙에 넓으니까 우리 당이 어떤 분야를 중심으로 할 거냐 하는 것이 뭐 예를 들면 예비 차관에도 반영이 될 테고 이건 저희 나름대로 뭐 이게 정치적인 이벤트라기보다는 조금 중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네. 제대로 갖춰가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차제에 지금 이제 정의당 지지율이 뭐 7% 이 정도 된다고 볼 때 단독 집권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중장기적 과제인 것 같고 그래서 연정과 관련된 어떤 그러면은 이런 후보들 우리 장관 후보들 있는데 이런 장관들 우리 장관을 입각시키고 연정하자 이렇게 좀 상상력이 발휘되는데 그런 구상이 좀 있습니까? 뭐 저희는 지금 저희의 집권 로드맵은 예.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하나는 이제 17년 선거 네. 그 연대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통해서 작지만 공동 여당 연정에 참여한다. 연정에 하는 것이죠. 참여한다. 그런 방향이 하나 있을 테고 또 불행히도 어렵게 되면 뭐 당 자체를 야권 전체를 뭐 주도적으로 재편해 나갈 의지도 갖고 있습니다. 그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야권 재편도 네.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글이 넘어가기 전에 이제 정의당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굉장히 좀 심상정 의원, 노회찬 전 의원 뭐 이런 몇 분들 명망가 중심으로 돼 있고 뭔가 좀 밑에 조직은 좀 이렇게 좀 부실한 것 아니냐 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당원들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한 8천 정도 됩니다. 네, 그 정도면 좀 작은 것 아닌가요? 작죠. 왜 그렇게 좀 어떤 조직이 좀 잘 안 될까요? 아니 조직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네. 뭐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정의당 이름으로는 3년차가 됐는데 사실 네. 통합진보당에서 뭐 거의 그 저 구명보트 타고 이렇게 이제 탈출하다시피 해서 나온 그런 조직이니까 지난 한 3년 동안은 정치의 본령에 선 정당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끊임없이 네. 생존을 검증받아온 시간이었고요. 이제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아마 저희 당원들은 조금 저희 당이 정당으로서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당이라는 게 지금도 이제 매월 한 7, 800씩 네. 늘어납니다. 네, 근데 좀 더 당원이 좀 많고 조직이 잘 돼야 정상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라서 그렇죠. 그런 건데요. 우리나라 정당을 뭐 흔히 뭐 참여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보면 사실상 이렇게 연고로 해서 이제 조직에 의해서 지금 제1당, 제2당도 이제 그렇게 해서 당원들을 확보하고 있는 것 같고 정의당의 당원들이 뭐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아져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저희가 이제 연내에 지금 이제 그 뭐 집단 가입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진보 재편도 우리 다리를 중심을 튼튼히 하기 위한 그런 물론이죠. 프로그램이고 예. 그래서 최소한 총선 이전까지 5만 당원 이상은 5만 당원. 네. 확보를 해야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돌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무슨 연정을 다룬 토론회에 갔더니 어느 학자분 두 분이 그런 의견을 제시했어요. 연정 효과 측면에서 볼 때 보수정당, 지금 현재는 새누리당이겠죠. 새누리당과 진보 정당이 연정을 할 때 효과가 크다. 그래서 새누리당 보수정당에서 환경 문제라든가 노동 문제라든가 보건복지 문제한테 진보 정당한테 장관 주고 연정하는 게 오히려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런 의견을 내놓더라고요. 학자분께서. 어떻게 그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뭐 기본적으로 정책 중심의 연대가 큰 원칙이기 때문에 뭐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네. 다만 이제 현재로서 뭐 환경이든 노동이든 진보 정당과 연정을 할 만큼의 어떤 그런 철학과 비전과 마인드를 갖고 있냐 우리 보수 정당이 네.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군요. 아니 그러니까 그 보수정당의 체질 문제에 대해서. 뭐 거래가 맞으면 서로 그 원칙이 옳고 공동의 이익이 있으면은 뭐 네. 누구하고도 연정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는데 예. 현재 지금 뭐 새누리당이 그런 마인드가 전혀 돼 있지 않다 이렇게 보죠. 현재로서는 그렇다. 네, 그러나 네. 이제 원론적으로는 그럼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정의당의 중심을 지키면서도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장 유연하게 네. 구사를 할 생각입니다. 새누리당에서 안 할 것 같은데요. 정의당하고 연정을 하는 것보다 단독 집권하는 게 훨씬 편하고 며칠 전에 가능한데. 김무성 대표를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그 그림을 그리는데 그러니까 진보 좌파. 아니 중도 좌 이렇게 해놓고 네. 저희 정의당을 좌에 더 왼쪽으로 그려놓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을 그 우에 약간 왼쪽으로 그려놓고 예. 중도 쪽으로 그려놓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우에 우쪽으로 제가 그려놓고 네. 우리 정의당은 좌와 중 사이에 갖다 놨거든요. 그런 정도 인식교리가 그러니까 크죠. 김무성 대표 생각이 그럴 정도로 이분이 그 지금 새정치연합도 진보 좌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귀를 의심하고 가끔 그러는데 일부러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좀 이해할 수가 없는. 일부러도 그렇고 이제 본인 포지션이 워낙에 오른쪽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기도 오른쪽 할 거예요. 끝에서 보면 이 세상이 다 왼쪽으로 보이는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야권 연대를 좀 물어볼까요? 네. 내년 총선에 야권 연대 하셔야죠? 하실 생각입니까? 뭐 야권 연대 아니라 뭐라도 해야죠. 예. 뭐라도 하겠다. 네. 지난번에 뭐라도 할 겁니다. 재보궐선거 네. 이럴 때는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야권 연대 없다 네. 이러셨어요. 근데 그 뒤로 좀 만나 보셨나요? 좀 입장이 좀 변하신 것 같아요. 아니 뭐 구체적으로 야권 연대 자체에 대해서 뭐 논의는 안 했지만 아까도 잠깐 네. 말씀드린 것처럼 뭐 총선에 대한 걱정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이제 목전에 와 있기 때문에 야권은 상당히 이렇게 분화되고 여권은 더 결집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전망이 비관적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서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제가 드린 말씀은 그거예요. 그 내년 총선 문제를 따로 보지 마시고 이번 선거제도 개혁이 내년 총선 전략 또 그 야권 연대 전략으로 보셔라. 왜냐하면 그 뭐 비례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제도 개혁에 좀 힘을 실어서 비례 공간을 좀 열면 지역구는 합리적인 협력이 가능하지 않겠냐. 네.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 이것도 저것도 다 막히면 뭐 저희로서는 생존 차원의 문제니까 총력전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렸고 뭐 저희 당은 사실은 지금 뭐 선거제도 표도둑 불침번 쓰고 있는 형국인데 힘이 없으니까 싸울 수밖에 없지만 제1야당은 이 의제를 전략적인 우선순위에 갖다 놓은 방법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바꿀 것도 있고 내줄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점에 대해서 네.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저긴 어때요? 지금 천정배 의원 무소속인데 뭐 신당을 곧 뭐 하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같이 하십니까? 아니면 뭐 연대라도 하십니까? 뭐 저희한테 같이 하자는 말씀을 들은 적이 없고 저도 뭐 제안드린 바가 없고 특별히 최근에 뭐 만나시거나 이런 적은 없고. 만난 적은 없고 뭐 중간에 이렇게 또 소식을 서로 전하는 분들은 계세요. 네. 근데 제가 뭐 그 실체에 대해서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고 어쨌든 뭐 당을 같이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천정배 의원이 말씀하신 뭐 어떤 혁신의 방향이 견지된다면 호남 혁신 연대에는 저희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나설 생각입니다. 호남 혁신연대. 네. 그 과거에 말이죠. 민주노동당, 그다음에 통합진보당 이렇게 해서 이제 통합진보당 해산 당한 다음에 지금 정당 활동하지 않고 있는 과거에 이제 그 당직자 또 조직 또 그 지지자들 이런 분들을 정의당에서 좀 다시 우리 진보정당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진보정당을 정의당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뭐 설득하고 좀 끌어들이는 작업도 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광범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지금 이미 하고 제가 계십니까? 가장 주력하고 있는 일이고 네. 아까도 지적을 하셨지만 뭐 잔심상정 뭐 유시민 이런 이제 진보 정당이 명사 정당 그러니까 명사들이 많은 정당이 돼야 되죠. 네. 조직도 튼튼하고. 그러니까 명사들이 문제가 아니라 명사들이 너무 적은 게 문제고. 네. 그다음에 노선만 진보적일 뿐만 아니라 좀 종류가 다른 좋은 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그 당원들이 저를 선택한 것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심상정이 당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당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있다. 이런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체를 좀 튼튼히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얼굴도 다양하게 만들고
무엇보다도 젊은 의지들이 당에서 좀 그 목소리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기적으로 말이죠. 우리나라의 저 진보정당 단독 집권이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뭐 단독 집권 글쎄 집권은 곧 가능하리라고 봐요. 진보 정당이 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선 우리 그 사회 변화로 볼 때 정말 그 이 각자 도생으로 고통받는 이런 시민들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정당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지금 뭐 현재 정당으로서는 그나마 그런 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그래도 의지라도 갖고 있는 정당은 저희 정의당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인 심상정의 어떤 그 개인적이고 현실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드린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뭐 당장은 지금 이제 압력 단체로 머무는 진보 정당 시대를 끝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유력한 정당, 교섭 단체 정당을 만드는 게 제 사명이고. 네. 그래서 진보 정치 전성 시대의 기틀을 닦은 당대로서 네. 평가받고 싶은 게 제 욕심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보수와 진보의 두 날개로 날아야 정치적 균형을 이루게 되죠. 정의당이 압력단체에 머물지 말고 힘을 비축해서 한국 정치의 균형추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되도록 네. 하겠습니다. 정치 토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